아무리 하찮은 그림이라도, 아무리 하찮은 사진이라도, 사진은 가짜잖아요. 안 그래요? 사진은 실제가, 자, 내 사진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내 사진에다가 여기 저 빨간 표로 가위표 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그럼 그 범죄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엄마의 사진을 누군가 옆에서 칼로 찌른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용서할 수 없죠. 그런 거예요.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림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림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한다 이거지. 그게 뭐냐? 그건 심리적 감수성에 이런 사람들만, 호박꽃은 예쁜가? 옛날에 왜 호박꽃은 안 예쁘다고 그랬죠? 왜 우리 어렸을 때 여자들 보고 야 호박꽃이야 그렇게 막 욕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알아요? 왜 호박, 못생긴 사람의 상징을 호박꽃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러면 안 들어봤어요? 호박꽃이라고? 한 번도? 왜 그랬을까? 왜? 그러니까 그 시절의 미적 감각이 얼마나 남성 중심주의적으로 여성을 바라보고 대상화시키고 재편시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예? 더 자세히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호박꽃이야말로 독특한 매력이 있죠. 그런데 이 호박꽃의 그 매력에, 그러니까 매력이란 게 그냥 예쁘네 아까 말했죠. 예쁘네 요거 너한테 호박이 열려서 호박으로 죽을 끓이면 맛있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게 보니까 근데 아무도 호박꽃으로 미적 세계를 진입하지 못했어. 왜냐하면 호박이란 그냥 널려 있는 것이고 어디나 있는 것이고 꽃이 더구나 더 크잖아요. 근데 또 이게 애매하게 열려있어가지고 뭐가 양쪽으로 확 많아서 숭고한 미를 주지도 않고 극한의 어떤 감각을 확 일으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호박꽃이 잘. 그래서 그냥 그런 건데 요 세계를 이렇게 본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이중섭. 그러니까 이게 예쁜 것과 추한 것의 경계, 한계 지점이 이랬을 때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이 호박꽃을 보고 반드시 그래야 되겠다고 느낀 사람은 뭐 어떻게 그럴까? 이거 보면 막 이 안에 섹스를 하거든요. 잘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무수한 존재들이 섹스를 해. 섹스라는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뭔가 짝짓기를 한단 말이에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구나. 나는 그걸 처음부터 그렇게 느꼈는데. 근데 이분은 이때가 이중섭 선생이, 이중섭 화가 마지막 정신질환이 와서 이제 힘들 때예요. 가장 힘들 때. 이런 그림도 계속 그렸거든요. 예. 이건 봤죠? 이 사람 거 어디서 본 것 같죠? 야요미 쿠사마라는 일본의 대작가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그림으로도 그리고 이 모형 설치로도 하고 똑같이 다 하는 거예요. 오로지 이것밖에 없어요. 환공포증인 사람 있어요 혹시? 환공포증. 제가 약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면 신경이 막 곤두서고 어려워져요. 동그란 것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이건 환공포증인 사람 여기 못 있어요. 보고 있지 못해요 오래. 예. 근데 이 그림을, 이 작품을 한 사람이 환공포증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환공포증 있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노란 벽에다가, 온통 노란 벽에다가 검은 점지가 이게 징그럽게 느껴지겠지. 이걸 미학적으로 형상화하겠다는 생각을 못하죠. 이 한계 지점에 가서 매일 이 환공포증의 한계 지점에 가서 뭔가를 알 수 없는 세계를 그 극단에서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 세계를 자기들 내적 표현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알 수는 없어. 뭔지 몰라. 그런데 한 번 보면 절대 뭔지 가서 야 예쁘다 멋있다 이런 사람 없어. 뭐냐 하고
이때 뭐냐가 나와야 돼. 뭐냐 생각해. 그 집에 가서 또 가끔 생각나시지. 더군다나 브랜드 언제 생각나냐? 미칠 것 같아 생각나요. 안 좋을 때 막. 경기가 나면서. 예? 그럴 수가 있어. 이 작품이 그런, 이 작가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많이 맞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맞고 또 약간 신체적으로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기가 극한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는 보통 사람은 만날 수 없는 세계예요. 저 작가가 되고 싶다고 미칠 수는 없잖아요. 자, 아까 말했죠. 그림은 기본적으로 가상세계인데 이 고양이는 가상세계를 알까요? 저는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는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원초적으로 동물과 인간은 구별되지 않아요. 구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물은 언어가 있어 없어? 난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있죠. 근데 그 언어가 우리의 언어하고는 다른 언어인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쟤들은 언어가 없어. 이런 바보 같은 소리야 이거죠. 다른 언어를 갖고 있다고 봐야지. 쟤들끼리 소통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하지. 소통의 방식이 다르겠지. 소통의 밀도가 다르고 방식이 다르겠죠. 이렇게 봐야지.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야. 인간만이 언어가 있어. 이런 사고방식은 인간 중심주의가 판치던 세상에 만들어진 패러다임이에요. 요즘에 그런 말하는 학자는 바보예요. 그냥 그 민간 인사에 못모르고 간 소리예요. 그런 소리 어디 하지 마. 어디 가서 야, 우리가 인간은 자의식이 있지만 동물은 자의식이 없잖아. 헛소리예요. 헛소리. 알겠죠? 그걸 어떻게 하냐? 자기의식이 있다는 것은 자기를 가상세계에서 만드는 자기를 보고 자기를 인식하냐 못하냐 문제거든요. 여기 사진을 보면 난지 알아요 몰라요? 예? 여러분 알잖아요. 물론 어떤 사진은 못 알아보게 만들어버렸어. 셀카가 아니어서 못 알아봐. 근데 거울을 보고 자기를 알아보는 동물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독일에서 실험했어. 실험. 과학적 실험을 해요. 실험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과학적 실험 방법은 물감 같은 것을 여기다 얼굴에 눈 가까이에다 뭐 그서줘요. 여기 딱 그서줘. 알겠죠? 그러고 나서 거울을 보여줘. 그리고 딸 때 그놈을 지우려고 하느냐 안 하냐 얘. 그거를 알 수 있어요. 고양이는 지울 거야 안 지울 거야? 고양이는 잘 생각해봐요. 계산이 잘 되고 계산이 능수능란해서 참 살아가는데 그걸로 충분한 애들은 그 단계에 멈출 위험성이 있어요. 항상 멈출 수가 있어. 항상 새로운 세계는 그 세계에 가장 뛰어난 애들이 마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계에서 가장 공공한 애들이 만들어내는 거지. 진짜 새로운 것은 개나 고양이는 안 돼요. 그런 게 없어요. 자기의식이 할 필요가 없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인간적인 의미의 자기의식은 얕다고 봐야 되겠지. 희석하다. 그러면 이 자기의식이 발달된 놈들이 있어.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자, 호랑이하고 까치. 그림 많이 나오니까 누가 있을까요? 호랑이가 있을까? 까치가 있을까? 까치는 막 문제예요. 호랑이는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 호랑이는 그래야 될 필요가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뇌를 써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 뇌를, 알겠죠? 어떤 사람은 힘들게 살아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튼 6개의 동물이 지금 동화되네요. 코끼리, 까치, 유인원, 돌고래, 그 다음에 그 놀래미란 작은 여기 이빨에 난 먹고 사는 고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독일의 막스 프랑크 인스티튜트에서 그 실험을 쭉 해오고 있는데 실험에 통과된 동식물은 6개예요. 6개. 고양이는 아니다. 고양이는 가상세계가 있냐 없냐 모르지만 있다고 봐야 되지만 있더라도 희미하다. 자, 가상세계가 진짜보다 더 진짜다. 지난 시간에 제 강의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말 했죠. 제가 우리가 진짜라는 게 뭐냐. 자, 우리의 생각은
나의 생각은 나의 생각 바깥으로 나갈 수 있나? 있나요, 없나요? 없다면 우리는 지금 모든 게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생각 바깥으로 못 나간다는 것은, 생각은 어떤 식으로든지 내 신체적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험된 것이 생각, 의식 속으로 들어와서 데이터 형식으로 어떤 식으로 간에 저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의 의식은 의식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계가 가상에 기반하고 있죠. 네? 이해했어요? 그걸 최초로 인식한 사람들이 17세기의 학자들이다. 원래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불교의 의식철학의 핵심이 거기서 시작돼요. 그래서 불교의 인식론이 아주 놀랍게도 가장 오래전에 가장 미세한 영역까지 발전됐다는 거죠. 자, 우리가 최초의 예술 작품을 뭘로 칠 것인가? 모르죠, 최초는. 최초는 원래 없죠. 최초를 아무리 찾아도 그 다음 반드시 또 그 앞에 있게 마련인 거죠. 모든 최초는 다른 최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최초는 없어요. 없는데, 적어도 어떤 유를 우리가 예술, 그 고대 예술이라고 인정할 것인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쓸모없음이 있어야 돼요. 쓸모 있음으로 환원돼 버리면, 그러니까 쓸모 있음과 없음으로 환원되면 그것은 예술이 아니에요. 뭐라고?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도구. 그러니까 언제부터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냐? 쓸모 없어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쓸모 없음이 있어야 돼, 그 안에. 아까 그랬잖아요. 항상 중요한 게 무한하다는 말이 아니라 무한이 있어야 돼. 무한을 품어야 돼, 뭔가. 그런 것처럼 쓸모 없음이 뭐라고요? 있어야 돼. 이 안에 쓸모 없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전 세계인들이 보자, 모든 사람들이 이거 뭐예요? 왜 이게 배가 뿔뿔 나왔을까? 왜 가슴만 크고 손은 없을까? 머리는 왜 우주인처럼 됐을까? 그러면 전부 다 뭐라고 하잖아요? 틀림없이 그때는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이 중요했을 것이고, 여자들의 신체는 그런 신성함을 나타냈을 것이고, 그래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다. 완전히 개소리예요, 그냥. 어떤 근거도 없는 말이에요. 그냥. 다 정확히 말하면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에? 몰라요, 에? 몰라. 근거를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 인근에 아무리 제가 다 읽어봤는데 헛소리예요. 몰라. 모르고 뭐 썼는지 몰라. 그런데 명확한 건 쓸모없음이 분명히 있어. 그래서 이걸 예술작품이라고 본다. 이해했죠? 예, 그래서 크기는 다 조그만해요. 근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예, 오늘 그 얘기는, 그 다음 얘기죠. 유명한 거에 뭐예요? 라스코 동물벽화. 쓸모 있을까 없을까? 쓸모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이 동물벽화하고 암각화 예술의 출발점이기도 하는데, 예술의 어떤 탄생, 다양한 형태의 탄생인데, 이때 예술들의 가장 도대체 왜 이걸 했을까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 가지 있는데 분명히 유용성이 있었겠지, 쓸모가 있었겠지. 그것만 했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습 자료에서 교육용으로 했을 수가 있잖아요. 명확한 건 뭐냐? 여기다 동물에다가 소를 그린 사람하고 밖에 나가 소를 잡아온 사람하고 누가 대장이었겠어요? 누가 대장이었겠어요? 그림 그린 사람이 무조건 대장이에요. 생각해봐요. 한 번도 태어나서 그림 못 본 사람이 그림을 딱 봤어. 기적이죠, 그건. 기적 아니겠어요? 어린애들이 그림 처음에 막 그림 좋아해,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던가요? 무조건 좋아하죠. 어린애들 중에 그림 싫어하는 애 봤어요? 막 태어나서? 없어요. 다 옆에보다 내가 못 그리니까 싫어하게 된 거지. 어느 거 그걸 아니까 싫어하는 것이지. 그림 그리는 거 다 좋아해. 기본적으로 그림 그리는 건 인간이 가장 위대한 문화적 탄생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 신체에 다 있거든요. 왜? 지배자가 되는 길이거든요. 옛날에 그림이란 것은. 예?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현실 세계를
우러러 보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 아무한테나 있었겠어요? 위대한 지도자들한테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때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컴퓨터 배우듯이 그림을 배우고 싶지 않았겠어요, 다들? 그 욕망이 우리한테 있지. 라스코 동물백화에 대한 건 막 수없이 막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얘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 그림의 쓸모가 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있어.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쓸모 없음이 있다는 거지. 쓸모 없음이 있어야 돼. 쓸모 있음으로 환원돼 버리면 그건 도구예요, 그냥. 네. 자,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문명은 이제 언제 탄생이, 그러니까 많은 설이 있지만 글씨는 그림의 압축이거든요. 그리고 그림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장이 길었을까요? 글씨가 지배하는 시장이 컸을까요? 압도적으로 그림이에요. 심지어 글씨가 세상을 지배할 때도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림밖에, 그림 이외에는 다른 세계에 접근할 수 없었어요. 자, 아주 오래전에 아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년 전에 여기 이 동네에 살던 사람 중에서 글자를 읽을 사람이 몇 명이 됐겠어요? 여기 이 마을에 몇 명이 있었겠어요? 이 마을에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100가구 살았다 그러면 100가구 살았다 그러면 한두 가구예요. 나머지는 글씨를 못 읽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로서. 학교 없을 때 어떻게 가르쳐? 그림으로? 그림으로 가르쳐야죠. 그 그림으로 가르치던 곳이 어디예요? 백인이 어디에 있겠어요? 백인이 어디서 그림 보고 배웠겠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그림이 있잖아요. 벽면에 쭉 탱화가 있잖아요. 그 학습 교재용이에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보통 사람들에게 100년 전까지 유일한 책은 건축이에요. 교회나 유럽에 가면 교회나 시청이나 다 학습 교재예요. 거기 있는 조각품들, 그림들 전부 다 학습용이에요. 그래서 활자가 생겼을 때 유명한, 누가 말했더라? 이름 생각 안 나네. 유명한 말이 있어요. 건축은 끝났다. 그때 건축이란 뭐예요? 책으로서의 건축이 끝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인류의 문명의 폭발적인 반응은 뭐냐? 그림을 그리는 세계에서 다시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데 그때 핵심은 뭐예요? 교통, 유통, 소통이죠. 교통, 유통, 소통이에요. 그 교통, 유통, 소통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뭐냐? 이 원이에요. 원을 줄이면 뭐예요? 극한으로 줄이면 점이죠. 점 속에는 원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수학적인 논의예요. 원래 기하학에서는 점은 뭐예요? 류클리드 원론의 제1번이 점에 대한 정의예요. 점은 부분을 갖지 않는 것이다. 부분이 없는 거예요. 부분이 없으면 있을 수가 있나요? 부분이 없는 것이 있어요? 부분이 없으면서 없는데 다 가진 거. 그런 상상으로 만들어진 게 블랙홀이잖아요. 물리학으로 말하면 블랙홀. 불교에 말하는 그 공이잖아요. 공. 그 수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이 그림을 그린 사람 누가 그림을 그렸겠냐 이거지. 글씨 첫 번째 동그라미 원을 만들어서 바퀴를 만든 사람이 누구였겠냐 이거죠. 그림을 그리는 자들이 세계를 대혁명의 시대로 이끌어온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어느 순간 점이 되고 0이 되는 날 메소포타미아가 탄생한 거예요. 0은 위치값을 갖는 건데 위치값을 갖는다는 걸 알았느냐 모르느냐, 언제부터 알았냐에 대해서 많은 수학도 논쟁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수학자들이 0이 위치값을 갖는다는 걸 알기는 알았다 하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혁명이라고 보여요. 0은 인도에서 발견됐다 이런 말 많이 하지만 그건 이제 부분적인 지식이에요. 그것은 0이 실제로 위치값을 가지고 쓰였다는 말이냐, 0의 위대한 것은 위치값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0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 0은 알겠죠? 점 문명이 대폭발을 하는데 여기에 이때부터 뭐가 생기냐,
이제 그림의 세계가 글씨의 세계에서 압도당하죠. 그림의 세계는 이제 뭐가 돼요? 지배자의 계급에서 뭐로 가요? 하층민으로 전락하죠. 왜? 간단한 거예요. 정보를 전달한단 말은 소통, 유통, 교통의 지배자가 누가 된 거예요? 글씨를 아는 자가 되는 거죠. 글씨를 아는 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문명의 새로운, 여기서부터 우리가 문명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림, 놀이, 위반의 세계, 이런 건 상상의 세계라고 해요. 상상의 질서. 심리학에서 자크 라칸 얘기 들어봤어요. 상상의 질서. 글씨, 규범, 이런 걸 상징의 질서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상징체계와 상상체계 중에 어느 쪽이 더 지배적일까요? 상징체계겠죠.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상상의 세계에 살아요. 예? 그러다 점점 어떻게 와요? 상징체계로 오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상징과 상상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실제계에 도달한다. 실제계는 있어요.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래서 저한테 어린 시절부터 제가 두 가지 질문이 항상 있었거든요.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제가 막내였는데 엄마의 극단적인 사랑을 받으며 살았어요. 웃기려고 한 말인데 왜 안 웃지? 근데 엄마가 항상 그런 생각이, 엄마가 옆에 있는데, 항상 있는데, 이미 항상 거기에 있는 것이 엄마야. 근데 진짜 그럴까? 내가 눈을 감아도 엄마가 옆에 있을까? 눈을 감으면 없어졌다가 눈을 뜨면 생기는 거 아닐까? 혹시 이 세상이 모두가 나를 데리고 장난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내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은 고민거리 중에 하나예요. 네. 나중에 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걸 주관적 관념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쭉 올라가면 교수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교수의 특징이 뭐냐면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환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이, 또 하나 질문이,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 참새들이 막 날다 한 번에 참새들이 확 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부딪혀. 왜 저게? 나 저 부딪히면 저 부딪히면 한 마리 막 아저씨들은 총을 쏘거든요. 아저씨들이 총을 쏴. 그러면 왜 총을 쏘지? 확 쫓으면 자기들이 확 부딪힐 것 같은데 왜 안 부딪히냐? 왜 안 부딪히지? 쟤들은 안 떨어지나? 개미들을 보면 막 수십만 마리가 같이 가고 있어. 근데 왜 안 부딪혀 사고가 안 나지, 여기서? 요거 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왜 얘들은 부딪히지 않나? 우리 임효신 선생님이 저를 이제 광주에서까지 데리고 왔는데, 오면서 어떻게 줄을 쫙 맞춰서 오냐고요. 어떻게 맞춰서 다녀요? 이게 놀라운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상상계가 소진되지 않은 거예요. 상상계는 절대로 상징체계에 의해서 압도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운전을 해가지고 오는 거 있잖아요. 운전을 해갖고 오는 건 도로를 만들고 기호체계는 다 상징 질서지만 실제로 운전한다는 상상의 세계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우리 문명, 기술은 상징 질서로 쪽으로 발전했겠어요? 상상 세계로 발전했겠어요? 지금 우리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100% 다 뭐예요, 이거? 상징이에요. 여기에 상징 체계는 거의 없어요. 상상 체계는 다 1이라는 숫자로 환원될 수 있는 거예요. 기호화될 수 있어야 돼요. 수학화될 수 있는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기호화될 수 있고 수학화될 수 있고 언어화될 수 있는 것은 상징 체계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인류가 개발한 이 놀라운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운전을 할 수 있어 없어요? 광주에서 나를 데려와요? 못 데려와요? 못 데려와요, 지금. 광주에서 나를 못 데려오는 아무도. 지금 우리 전 인류 모든 기관 중에서 그
테크놀로지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어디예요? 테슬라거든요. 테슬라에서 나 데려올 수 있어 없어 여기? 데려오죠. 테슬라는 저 밑에까지 못 들어와요. 여기까지 못 와요. 죽었다 깨나도. 예? 죽었다 깨나도 못 와. 저 밑에까지 와도 여기는 못 와요. 저 밑에까지 오는 것도 테슬라는 상상세계의 도움으로 오는 거예요. 상징체계로 와는 게 못 와요. 다른 모든 자율주행 회사를 압도한 딱 하나 이유가 있어요. 테슬라가 상상세계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모든 회사들은 그걸 거부했어요. 처음부터. 구글, 예를 들면 애플 다 뭘로 했냐, 상징적 질서체계로 이걸 극복하려고 그랬어요. 자율주행 하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자면 여기서 수학화될 수 있는 레이저를 쏴서 반응이 돌아온 놈을 가지고 이 전체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망했어요. 안 돼요. 테슬라만 뭘 했어요? 사진을 찍은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지금 이미지로 우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테슬라는 지금 밑에서 못 올라와요? 테슬라 아무리 지금 1억을 줘봐요, 2억을 줘봐요, 못 올라와요. 여기서 100억을 줘도 못 올라와요. 1000억을 줘도 못 올라와. 우린 다 올라올 수 있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 이거죠. 이 이미지를 찍을 때 카메라는 다 2차원이에요. 동영상은 2차원이에요. 2차원은 빠른 속도로 하는 거예요. 우리 눈은 3차원을 촬영하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 질서가 아직 이 질서를 알아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새로운 세상이 열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노동의 지평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3차원, 우리 눈과 같은 카메라를 발견할 수 있다면. 왜 안 될까? 예, 지금 그러니까 테슬라의 모든 집중된 투자가 그쪽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될지 안 될지 확신은 없어. 되는 순간 난리 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선생님 촬영한단 말이에요. 평면으로 막 2차원으로 찍은 걸 모으는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3차원으로 찍어요, 우리 눈은.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대화하면서도 웃어하면서도 길 맞춰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장애가 온갖 여기 도로 포장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위험해. 이 위험한 상황을, 안전이 위험한 상황을 우리는 올 수가 있어. 2차원 카메라는 못 와요. 못 와요. 왜? 이 안전에, 이렇게 복잡한 이 세계가 그러니까 소진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지. 아직 끝나지 않은 세계예요. 이제 그만할게 돼.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네, 시간이 많이 됐죠? 아니, 이제 그만해야지. 뭐, 쉬도 또 해요. 일단 쉬시죠. 그럴까요? 그만하고 더 할 건 그때 결정. 그래, 예, 쉬겠습니다.